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홍 단 한 명이 한국 화장품 하루 새에 1,000억 팔았다. 자, 지난달 20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예약 판매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후에 예약 판매 매출은 5억 7,600만 위안, 약 1,05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날 라이브로 판매한 화장품 중에 당연히 1순위로 뽑히고 있고요. 랑콤과 에스티로더도 제품을 팔았는데 781억과 342억 원어치를 팔았고 격차가 좀 많이 나죠. 자, 광군제는 11월 11일로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알리바바가 대대적 할인 행사를 하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유명합니다. 자, 중국의 시장 둔화로 광군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컸지만 예약 판매 호조로 이어지면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11월 11일이 된다면 또 그날 당일에 또 판매 매출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3분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9%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성장률도 뭐 하락하고 이러면서 리포트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주가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고,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면세점을 통한 판매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는 이제 4조 7,458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듬해는 4조 4,581억 원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4조 5천억 원 넘겨야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이제부터 뭐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신혼여행, 뭐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신혼여행으로 어디야? 뭐 사이판은 아니고 어디였더라요? 거기 되게 좋은 데 있는데. 네, 거기 해외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가격리 없이. 그 요즘에는 유럽 같은 데서는 호텔에서 자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병원 말고. 예.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네, 그런 쪽으로 이동해서 운동장에서 받다가 자가격리 해제 기간이 끝나면 본 소속 나라로 돌아가서 치른다고 합니다. 경기들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뉴스를 마치고요. 차트 볼게요. 자,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여기서도 안 떨어졌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출렁출렁 거리다가 순식간에 쭉 빠졌죠. 예약날, 그 실적 발표 날 우르르 떨어지고 나서 이때 망했네 뭐네 하면서 거의 110만 원대까지 갔다가 반등을 찍고 다시 그 커브를 그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은 빨간불이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사실 3분기 때는 초반기에 좀 떨어지고 나서 그 발표날 훅 떨어지고 그 연속적으로 계속 이 주에는 거의 광폭 나락이었고 계속 쭉쭉쭉쭉 빠지다가 반등을 주나 싶었더니 다시 빠지고 다시 반등을 주나 했더니 실적 가지고 다시 한번 폭락,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이거는 지금 바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행보가 어떠냐, 다음 주에도 요 호조 판매와 이어서 조금 이제 LG생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느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130만 원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와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월봉입니다. LG생활건강이고요. 자, 시가총액이 19조 5천억 원. 거의 20조를 넘었었겠죠. 이게 170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식이니까. 코스피 23이고요. 그럼 코스피 한 20위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상장 주식수가 근데 좀 적어요. 상장 주식수가. 무중을 하든 액면가 분할을 하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주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게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소진율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재무표 보시겠습니다. 저 재무표 보시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요. 올해는 19년, 20년도 성장률보다 한 2배 정도 좋다고는 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폭만큼 상승을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다음에 단기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네, 그래서 뭐 REO,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다음에 ROE, 네, 부채 감소, EPS 증가, PER 25배. 최근 3년치보다 더 낮은 퍼.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PBR마저 최저. 3년치보다 최저. 물론 배당금은 11,000원으로 조금 11,199원으로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은 조금 주식 입장에서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주식이 주가가 엄청 높은 주식인데 이거 갖고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3분기 네, 뭐 실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쵸? 벌써 4분기 3천억만 넘게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실적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그 LG 생활건강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LG 생건의 주요 지금 떨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 전망이 안 좋다. 지금 이거 두 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놓고 보자고요. 자세하게 놓고. 실적. 도대체 어디가 나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실적이 나쁘다는 건 중국 성장률, 그리고 매출 감소하지 않았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꾸 지워지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되돌리긴 못하죠. 네. 첫 번째, 중국 성장률. 이번에 증명됐죠. 우리 하루 만에 1,000억 팔았는데? 다른 기업 가능하니? 됐죠. 중국에서 성장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인기가 많고, 아직도 구매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다만, 아까 말했듯이, 뉴스 기사 나왔듯이, 중국 시장의 약간의 둔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뭔가 좀 긴축 재정을 좀 개인들 스스로도 좀 해야 되지 않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판매 감소. 그래서 니네가 지난 분기에 그런 것들 염려해서 우리가 수익성 개선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또 뉴스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판매 기회가 없어서 매출이 줄어드는 게 단점이다. 아니 그러면 다른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뭐 그 이외에 뭐 모든 가전제품 입고가 돼야지 파는 건데 다 지금 미국 항만에 다 묶여 있으면 그 기업들조차도 판매 기회가 없어서 못 팔아서 매출에 만약 감소했다라는 이번 분기에 실적 보고가 쏟아진다면 그럼 그 기업들은 이만큼의 폭다운을 시킬 수 있는가? 10%에서 15% 날릴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 만약에 다른 기업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10% 내지 15%에 대한 주봉상 다운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LG생활건강에 대한 공매도 및 낙폭과대가 맞고, 이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일부 개인 투자들, 정말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이끌어냈다. 매도세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시 이 싼 가격에 본인들의 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돈은 아니죠. 기관, 본인 회사들의 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갈 때 이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를 보지 않거나 주가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겠죠. 그리고 일부 이 광경을 보던 일부 투자자들도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엔 매수를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관심이 다른 주도주로 잡혔을 때 추후에 돌아본다면 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다시 150만 원, 160만 원을 도달해 있을 때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히려 올해 실적들이 다시 한번 기저현상을 발휘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급반등. 이제 고급화 라인으로 수익성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만 다시 한번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국가 간의 교류가 시작이 되고 여행의 전면 해지가 되고 코로나가 약품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바뀌면, 아무리 감염세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감염력이 뛰어날수록 치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치료만 제대로 혹은 약만 제대로 먹어도 이전 사람이 웬만큼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의 수보다는 치명률 수를 봐야 되고요. 모수가 늘어났는데 치명률이 그대로라면 치명률이 떨어졌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면세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또 해외 유수의 채널이 열리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이미 오프라인까지도 어느 정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결론은 내년엔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의 이 성장 가도를 2021년도에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조그마한 뉴스를 가지고 여태까지 갖고 있던 저희 모든 뉴스를 봤던 것들에 대한 관점의 집중과 해서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대로 주식을 매도를 하시든 뭐 따로 손절을 하시든 그거는 본인들의 이제 책임이시고요. 댓글에 너무 네가 잘 모르네 이런 말 쓰시지 마시고, 제가 요소수 설명해 드렸는데 한 분이 댓글 적으셨더라고요. 그 정부가 바보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절대 안 정체되게 할 거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 요소수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혜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악재로 다시 바뀌면서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다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인사이드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인사이드를 듣고 본인이 거기서 정제 능력이 있어요. 정제 능력. 그래서 본인의 주관을 잡아놓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겠다, 홀딩하지 않겠다, 얼마 오면 팔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주식을 하시면 그나마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물림을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